매미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또 수요일입니다. 뉴스를 제대로 파헤치다가도 또 엉뚱한 길로 흐르는 뉴스 두더지 야수 권성훈입니다. 답답한 속을 뚫어드리는 뉴스 소화제 미녀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미녀 아나운서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설마 생신이신가요? 생신이라뇨. 제가 뭐 60 영감탱입니까? 액면가는 그런데요. 생일 아니고요. 저는 뭐 1108, 그게 제 생일입니다. 예, 오늘 4.3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창원 성산구와 통영 고성 두 곳인데요. 이 남부 경남 쪽에 어떤 내년 총선의 어떤 여론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6시까지 투표를 하면 9시, 10시쯤 되면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두 곳인데 문경 시의원 이 두 곳에서 보궐선거가 있다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우리 미녀 아나운서께서 그런 것까지 챙기십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에도 사실은 시의원, 문경 시의원 2명을 다시 뽑는 재보궐선거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거 결과는 향후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꼼꼼한 뉴스 해설 매미야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통합신공항 부지 연내 선정 약속한 정부, 박영선, 김연철 임명 강행, 황교안 대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 예, 이 세 가지 소식 제대로 두두두두두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3면에 자세히 실린 통합신공항 이야기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비에 대해 국방부와 대구시가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화답하듯 정부가 연내 최종 부지 선정까지 약속했습니다. 1년 넘게 표류해온 이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드디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국방부는 이번 국무조정실 중재를 통해서 계략적인 이전 사업비와 현재 대구국제공항 부지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구시가 산출한 종전 부지 가치는 9조에서 9조 2천억 원으로 8조에서 8조 2천억 원의 이전 사업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최종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전 부지 선정위와 지원위를 동시에 가동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잠깐 약효 퀴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후보지 두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일면 기사의 중간쯤에 있고요. 이번 주부터 제가 매일 퀴즈 내고 있는데 정답들 잘 메모하셨다가 금요일에 한꺼번에 재빨리 올려주셔야지 선착순 두 분에게 문화상품권 2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의 수건 사업들이 줄줄이 패싱된 상황에서 통합신공항의 속도감 있는 전개는 어느 소식보다 참 반갑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큰 기대감을 표했다고요? 예, 기자 간담회에서 권영진 시장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지역 역사상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로 지역 경제 살리기에 획기적인 전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종전부지 신도시의 기본 콘셉트를 글로벌 수변 도시로 밝히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의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지자체장은 가덕도 신공항 불가 입장도 재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이미 장관 후보자 7명 중에 2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최정호 장관과 조동호 장관이 자진 사퇴와 청와대 지명 철회를 했는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를 들어서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와 진영 후보자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7일까지 보내달라고 2일 오후에 국회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 국회의 청문 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하면 다음 날인 8일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 강행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7일까지 보내달라는 요청도 그렇고 8일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청와대에서는 어떤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8일까지 신임 장관의 임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9일이 국무회의고 10일이 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 일정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문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너무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번씩 이 청문회를 보면요, 이 후보자 검증을 하는 시간인데 마치 죄인 신문회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때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 청문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역시 이번에도 뭐 계속 반복돼 왔었죠. 신상 털기다, 검증 실패다, 뭐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야 간의 어떤 공방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청문회가 이렇게 생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정당의 목적은 사실은 정권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어떻게든지 흠을 찾아내고 그렇죠. 공격을 하고 이런 어떤 그 숙명이라고나 할까? 근데 좀 과하죠. 너무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도 검열이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뉴스파는 두더지의 날카로운 분석 괜찮았습니다. 그래? 저 괜찮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네, 마지막 뉴스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여론조사 1위를 달고 있는 이 황교안 총리에 대한 그 여론조사 발표 기사인데요. 이 작성자가 홍준표 기자입니다. 그래서 또 이 홍준표 어제 제가 사실은 우리 홍준표 홍카콜라 지금 대표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답이 없길래 어제 한 번 더 날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당신 누구세요? 하고 왔더라고요. 원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죠? 정치부 시절에 밥도 같이 먹고 또 처음 만나자마자 홍준표 대표가 저에게 또 이렇게 반말로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약간의 그런 어떤 적지 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또 전화가 직접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재밌습니다. 우리 매일신문에 또 홍준표 기자도 있고 우리 홍준표 대표도 있고 우리 이번 방송에서 한번 두 분이 한번 조우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홍준표 대 홍준표. 예. 네. 재밌으세요? 네, 얼른 소식 다시 정리해 주시죠. 삼천포로 가도 한참 삼천포로 갔습니다. 지금 이건 뭐 삼천포와 사천을 합친 7천포로 간 것 같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3달 연속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4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낙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분석 전문 권 부장님, 이 황교안 총리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황교안 총리가 조금 점잖다? 조금 이렇게 발언이라든지 이렇게 멘트들이 보면 큰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서문시장에서도 기자들이 많이 괴롭혔는데 뭐 좀 화가 날 만도 한 상황인데 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여야 간의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데 지금은 또 보수는 약간의 그 품격, 보수의 품격, 또 그 점잖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좀 원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물론 뭐 황교안 총리가 뭐 점잖다고 그래서 좋은 정치인은 아닐 겁니다. 황교안 총리도 여러 가지 또 단점과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으로 인한 그 반사 이익도 황교안 전 총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수요일 매미야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새로운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톡톡. 네, 이번 주부터 매미야에 또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제목부터 톡톡입니다. 별별 톡톡. 야수님, 이 코너는 왜 생겼죠? 예,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 붉은 초대석 있지 않습니까? 지역 문화예술계라든지 뭐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인물들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별별 톡톡의 주 타깃은 요즘 그 취업난으로 힘든 20대, 뭐 또 젊은 세대들, 또 별나게 사는 어떤 젊은이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 좀 응원하려고 또 이분들을 우리 매미야의 어떤 주 시청자로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에 이렇게 초청해서 잠시 이렇게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첫 손님으로 아르바이트만으로 300만 원을 버는 20대 배정원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매미야 평소에도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런 새 코너에 제가 첫 손님으로 이렇게 자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지금은 현재 어린이집
이제 영어 강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가베 수업, 이제 아기들, 이제 어린 아이들 이제 가베 수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이제 행사나 공연 등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활동 중입니다. 네. 혹시 대학 전공이 뮤지컬입니까? 아, 네, 저 뮤지컬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가베? 네, 네. 예. 그러면 가베는 뭐 이렇게 애기들 뭐 네, 만들어주는 발달, 거? 창의력 발달. 그리고 do you speak English? 예. little bit. 그 어린이집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아, 네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신문사와도 이 아르바이트 인연이 있었다고 네. 하던데. 어디서 또 많이 뵌 것 같아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네. 저 지난 이제 2월까지 예. 네, 저 매일신문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간사로 한 1년 반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언론사에서 일을 한 게 일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지만 이 사회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은 거를 이중적이다 기자들이. 아니.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니. 네, 아까 전에 이제 뮤지컬 전공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주말등에 크고 작은 무대 많이 서고 계십니다.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지만 어린아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무대에 서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공연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꿈도 좀 생겼어요. 어린이 뮤지컬? 네네네. 그런 뮤지컬. 지금 해외 나가는 것도 제 꿈이라서 이제 해외를 좀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을 하는 게 제 꿈이 되었어요. 저는 제가 뭐 결혼식장에서 한 보니까 네네. You are the dancing king. 이 노래 Feel the memory. 되게 굉장히 잘 부르시는데요. 네네네. 제가 무대에서 한번 본 적도 네.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갔는데 갑자기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네네. 저는 우리 배정은 씨가 정말 그 뮤지컬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응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 열심히 사는 모습 아름답고 차도 사신다면서요? 살 예정입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 매신문사 아르바이트비도 차곡차곡 잘 모아놨죠? 네네. 술 먹고 이런데 당장 아이고 더워라. 자, 그럼 우리 배정은 씨 참 평범한데 사실은 참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우리 별별톡톡의 첫 출연자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배정은 씨가 직접 자기 무대에서 섰던 어떤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동영상으로 직접 편집하셔서 들고 오셨는데 한번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좌석 왼편에 있는 안전벨트는 잘 매셨나요? 구명조끼는 여러분의 좌석 아래에 배치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타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렛츠 고! 정훈 씨, 저 영상 언제 찍으신 거예요? 아마 처음 영상은 이제 동성로 이제 현대백화점 앞에 무대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에서 이제 그때 공연도 했었고, 그리고 아양아트센터에서 딤프라는 그런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의 예선 그런 영상을 통해서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대구 예술대 팀으로 나갔을 때. 네네네. 학교에서.
예, 우리 배정은 씨, 우리 매일신문사와도 이렇게 노조 사무실에서 네네. 일하고 네네. 있는 만큼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네. 최종적인 꿈을 좀 이루시길 바라고 네. 이 대한민국이 청년들에게 참 이렇게 살기 좋고 네네.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그래도 첫 게스트인 만큼 출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첫 출연자인데요. 사실은 예체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좀 힘이 든 부분이 사실 많아요.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예체능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 그렇죠. 네, 이 전공을 예체능으로 해도 전공을 살리는 직업이 많지 않은데 이 대구에 살면서 이런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제가 함께 응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예체능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 국회의원 이하 이렇게 주요 나라 국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이 말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체능에 좀 나라의 제도적인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정은 씨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매미야도 배정은 씨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내일인 4월 4일 매일신문에 실릴 주요 뉴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20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모든 지역을 일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을 달리하겠다는 건데요. 비수도권의 경우 균형발전 기여 비중을 높이고 수도권은 경제성 위주로 평가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쌓여있는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예측도 나오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 전면 개편에 관한 내용 내일자 매일신문이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가 대구 엑스코에서 오늘 개막해 5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16회째를 맞는 이번 엑스포에는 27개국 300개사가 참여 부스만 1,000여 개가 설치되는 대형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내일자 매일신문에는 오늘 오전 11시 개막식부터 신재생에너지의 현재와 미래, 참여한 지역업체들의 면면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대구 경북 지역민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어부산이 5월부터 동남아의 유명 휴양지 중 하나인 코타키나발루행 비행기를 대구에서 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타이베이행 노선도 증선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내일자 매일신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의 뉴스 내용은 매일신문 지면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별별 톡톡에 나온 청춘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배정은 씨처럼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춘도 많이 있습니다. 기성세대로 불리는 분들이 배정은 씨 같은 청춘을 열심히 응원해준다면 아마 미래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하루하루 나아지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4월 4일 매미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